퇴직 후의 삶과 일, 당신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한 조사에서 휴식형, 그리고 활동형, 방어형, 혼란형, 좌절형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른 퇴직 이후 삶과 일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인식하는 그 유형별로 퇴직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또한 변화되는 환경과 선택 속에서 퇴직 후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특히 시간에 대한 준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18년에 고령자의 퇴직 이후 삶과 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를 55세부터 74세 800명 정도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는 경력의 완성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또는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분, 그리고 쉬는 거지, 또 아니면 뭔가 계속되는 거다, 또 하나는 강요된 좌절이다. 이런 순으로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인식이 높았습니다. 크게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유형화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장 많은 비중인 10분 중 약 3분 정도 되시는 분들은 휴식형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휴식형은 퇴직을 받아들이고 퇴직 이후에는 활동보다는 쉬면서 휴식해야겠다라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방어형이 있습니다. 방어형은 긍정과 부정적인 인식이 공존하는 형태인데, 퇴직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해.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도 높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형, 그 다음에 활동형은 아예 그냥 퇴직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 지금처럼 현재처럼 지속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란형은요, 퇴직에 대해 자신만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고려해보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좀 심각한 것은 좌절형이라고 해서 일에 대한 헌신도는 높지만 퇴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가장 많은 것은 휴식형이 많았고요. 방어형, 활동형, 혼란형, 좌절형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형태에 가장 가까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형태 유형별로 퇴직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니까 활동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약 39%는 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방어형이 30.1%, 좌절형이 30.0%, 즉 뭔가 퇴직에 대한 충격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현실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높았고, 혼란형인 경우에는 자 잠깐 보자, 이것저것 관점을 정립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아예 휴식형으로 정하신 분들은 그래,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해야지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퇴직 준비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낮게는 25%, 4명 중에 한 분, 그 다음에 많게 보더라도 10명 중에 4분 정도만 준비하니까 적게, 이렇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준비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퇴직 이유를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2018년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또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뭘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한 29.5%,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야, 당장 경제적인 여유를 준비해야지 하신 분도 10분 중에 2분 정도, 그리고 내가 준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 16% 되셨고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결정을 못했다라는 분이 15% 정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부딪히는 것들도 이럴 겁니다. 대략 퇴직을 생각하는 경우는 대기업인 경우에는 빠르면 40대 초반이고요. 40대 중반이면 이제 이미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조금 좋은 공기업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정년이 보장되신 분들은 물론 62세 뭐 이렇게까지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도 대부분 50대를 넘어서면서는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압박감을 느끼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보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경제적인 당장의 것에 준비해야 되고, 준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자포자기형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60세까지 일을 하시고 퇴직을 하셔서 그때 뭐 경제적인 여유도 되고 연금도 되시고 한다면 좋지만, 앞으로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는 쉬어야지, 또는 나는 뭔가 그 삶에 어느 정도 뭘 할지 모르고 혼돈스럽고 과거에 대한 비탄에 담기는 이런 분들도 있게 되죠.
그래서 항상 퇴직에 보면은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또 현실에 대해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그 과거를 돌아보시게 되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극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나이를 더 굉장히 급속도로 들어가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해왔는데 내가 또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하시는 분들이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60대의 정년을 아주 멋지게 인생을 1막 2막을 마무리하시고요. 다시 그때 이제 나머지는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수많은 시니어 분들 또는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뭐 한다고 바뀌겠어라고 좌절하셨던 분들 그리고 정확한 자신의 비전과 미션을 다시 설정하지 않고 아 그래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하신 분들 또는 당장 먹고 살 거에 집중하신 분들이 어느 순간 그게 6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70이라는 숫자 또는 80이라는 숫자에서 그것이 단절되게 됐을 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단절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좌절은 준비가 안 된, 준비를 왜 내가 늦게 했지라는 그런 그 혹독한 당혹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기대 수명 때문입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기대되는 예상되는 평균 수명이 62.3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부터 50년이 지나서 2020년 기준으로는 무려 20살이 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다시피 60세에 은퇴하고 쉬어야지 하고 금방 쉬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20년 또는 지금 100세까지 40년 이런 시간이 남아돌게 되는데 기대 수명도요. 그 데이터를 천밀하게 보면은 평균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이미 지금 70대인 분들의 기대 수명은 더 생각보다 80대를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그만큼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더 길어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숫자 통계적으로는 83세라고 하지만 주변에 90세 넘으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생각한 것보다는 길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당혹감을 느끼고 내가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후회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실버 산업에 이제 입문한 지 거의 20년이 넘었는데요. 초반에 그런 것을 하셨던 분과 안 하셨던 분들의 차이는 큰 것 같습니다. 뭔가 준비를 하고 그때 다시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신 분들은 20년이 지났는데 제 눈에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대로 있거나 또는 젊어지신 분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노화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삶이나 또 삶의 활력이나 외모에서도 나타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시간일 겁니다. 아마 돈이 많은 현금 흐름이 많은 분들이 꼭 갖고 싶은 것은 바로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떤 자세와 어떤 일상으로 채워갈지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에서 보셨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택지에서 이제 쉬는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쉬는 것도 한번 쉬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같이 골프 치고 뭐 한다고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굉장히 큰 자산가인데 몇백억대 자산가인데 굉장히 명성을 가지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삶을 정말 럭셔리하게 해외에서 매일 골프 치고 매일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지낸다라고 했지만 그런 분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한 3년 정도 이상 하면은 그 소비 규모를 측정하기도 어렵고요. 또 그것이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일에 대한 자신의 존재 목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또 다른 그 갈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현금이 흐름이 안 좋아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갈급함이 크지만 반대로 똑같은 얘기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이 생각과 달랐을 때 생기는 그 막막함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퇴직 후에 주어진 선택이 있는데 머스트로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은 건강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으면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 없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를 쌓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당장 지금 저도 이제 지난주에 크게 느꼈는데요. 제가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에서 매주 줌 회의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일을 줌으로 해도 되고 또 실내에서 하면 되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이 일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그냥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지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공기와 느낌을 느껴야 사람이 리프레시가 되고 그것을 받아 에너지를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조금만 나가면 굉장히 좋은 풍경이 있는데 그것을 한 30분, 40분이라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각성하게 됐고요. 이렇듯이 건강을 지키려는 것도 습관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산책이라든지 루틴의 삶을 갖는 것이 그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는 선배 시니어들이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과 현금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지만 또한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 분들은 그것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깝깝한 현실이지만 그 시기도 다 지나가게 되고요. 그것도 본인의 의지에 따르지 못해서 70세, 80대 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건강하고 건강 수명, 기대 수명을 생각하면 또 남아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채워야 할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에게 어쩌면 중요한 것은 퇴직 후의 시간에 대한 설계일 수 있는데요. 특히 사람에 대한 관계, 그리고 이 취미에 대한 것, 또 그것에서 넘어서서 일이라는 평생 그 현역이라는 개념, 더 나아가서 어떤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내가 왜 태어났고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지, 특히 지금처럼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분들이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처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속에서 모두가 꿈꿨던 내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속에서 그럼 내 삶이 계속 연장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그런 반문이 심각하게 주어졌을 때, 그래도 내가 오늘 살아가고 오늘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각성,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초반인데요. 정말 그런 진지한 고민이 듭니다.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삶을 연장한다고 해서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지? 라는 아주 진지한 질문인데 그것은 비단 건강이 악화된 사람이나 삶이 힘든 분들의 질문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편안함, 안락함으로 둘러싸여서 못 느낄 뿐이지 그 존재 근원에 어려운 진지한 질문들이 남아있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는, 특히 젊은이들이 꿈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에 설레듯이 우리 퇴직 후의 설계에 있어서도 건강과 현금 흐름이라는 포트폴리오 이외에 관계, 취미, 일, 소명, 이것과 같은 시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쩌면 은퇴 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